우리 지금 이 공통 영역 중에서 10번, 11번, 15번, 20번 이렇게 네 문제, 그 다음에 확통해서 27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풀이를 해볼 건데, 이 10, 11, 15, 20 요 네 문제의 선정 기준이 뭐냐? 4점짜리 중에 좀 쉬운 거, 쉽다기보다는 그래도 풀만한 거. 요번에 좀 4점짜리가 공통적으로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4점짜리 중에 좀 할만한 문제들입니다. 얘네들은 할만한 문제들이고 이거보다 이제 더 어려운, 내가 봤을 때는 12, 13, 14, 21, 22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요거는 아까 S반 수업 때 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 5문제에 대한 풀이는 이거 하는데 한 1시간 걸렸거든요. 요거에 대한 풀이는 그 S반 수업을 참고해가지고 한번 보시고, 우리는 지금 10, 11, 15, 20 하고 요만큼을 좀 풀이를 해보겠다. 그래서 먼저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10번. 자, 10번 문제는 3페이지에 자, 이 녀석은 두 함수 얘와 얘에 대해서 함수 얘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그랬어.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조금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선 fx랑 gx에 대해서 g 합성 fx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단 이 녀석들이 어떻게 생긴 애들인지 좀 보자. 근데 fx는 일단 2차 함수잖아요. 얘는 2차 함수니까 fx를 이런 모양으로 먼저 바꿔볼게. 2차 함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바꿔보면 fx는 지금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친구니까 fx는 최소값이 존재하죠. 최소값. 그래서 fx는 가장 작을 때 k 마이너스 1이니까 fx는 k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가질 거예요. 그죠? 2차 함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gx가 3차 함수니까 gx의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그러면 g'x를 구하면요, 얘는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돼가지고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얘는 1, 2에 마마 해가지고 6x 빼기 1 x 마이너스 2다. 이거 맨날 하던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1, 2에 풀마풀, 증, 감, 증이니까 이렇게 생기죠. 그죠? 이렇게 생기는 녀석인데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지금 2예요. 이런 상황이야, gx가. 근데 이 gx의, 그러니까 g 합성 fx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그랬어요. 지금 봐봐. g 합성 fx니까 g 안에 fx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fx라는 애는 아까 봤지만 k-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갖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이 k-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치? 그죠? 요 gx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정의역이 k-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어딘가에 이제 k-1이 딱 그어지면서 그거 이상으로 끊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최소값이 2가 돼야 돼. 그럼 자, 여기가 지금 극소니까요, 요 극소의 값이 얼마인지를 좀 먼저 찾아볼게요. 극소 값이 얼마인지. 2일 때가 극소니까 g2를 구하면 되겠지. g2를 구해보면 g2가 8, 2, 16 마이너스 4, 9,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2다. 얼마니? 2인가요? 여기가 2예요. 자, 그럼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봐. 우리가 지금 이 k-1이라는 애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k-1이라는 애가 이쪽에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k-1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k-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최소값으로 2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최소값으로 2를 가지려면은 적어도 이 k-1이라는 친구는 요 지점보다는 어때야 돼? 왼쪽으로 가서 요쯤에 이렇게 k-1이 있어줘야, 그래야지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면 요렇게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럼 그 범위에 최소값 2가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단 k-1이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k-1이 한없이 왼쪽으로 가도 되나? k-1이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봐. 자, 여기까지 왔어, k-1이. k-1이 여기까지 와버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전부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2라는 지점보다, 자, 이 지점보다 더 낮은 지점이 생겨버리잖아. 그럼 최소값이 2가 아니라 이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쵸? 그럼 또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최소값이 2라는 사실을 유지를 하면서 k-1이 최대한 왼쪽으로 간다. 그럼 결국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나서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딱 얼마가 되는 지점까지? 딱 2가 되는 지점까지는 k-1이 와도 되고, 그거보다 더 가면 이제 최소값에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결국 k-1은 딱 2가 되는 지점 여기까지만 올 수 있겠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쵸? 요 지점까지만 갈 수 있는데, 요 지점이라는 것은 gx가 2가 되는 순간이니까, 자, g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인데요. 얘가 2가 되는 순간을 지금 찾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넘겨주고 2로 나눌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로 못 나누네. 넘기기만 할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여기서 얼마 넣으면 0 될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우리는 2가 되는 순간을 알죠. 2,2 지나는 거 알잖아, 그죠? 그죠? 2,2 지나는 거 아니까 2 넣으면 당연히 0 될 거야. 그럼 2로 조립제법 바로 때리면 되죠, 그죠? 자, 2로 조립제법 그냥 때려주면은 2,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2, 4, 빵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뭐가 돼? x 마이너스 2 나왔고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니까요.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x 마이너스 2가 하나 더 나왔고 2x 마이너스 1은 0 나왔네. 그래서 뭐야 이게? 여기서 지금 한 번 만났고 승혁아 여기서 또 한 번 만나잖아. 이 또 한 번 만나는 지점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요. 자, 그래서 이 지점이 지금 2분의 1이 된 거니까 결국은 k-1이 2분의 1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k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k의 최소값은 2분의 3. 이렇게 풀면 되겠다. 10번.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11번은 자, 11번은 두 상수 AK에 대해서 직선 X는 K가 두 곡선 저기하고 저기를 지나고 여기랑 만나는 두 점을 이렇게 했을 때 자, 조건들이 문제에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걸 그림에다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에다 표현을 하면 A라는 점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K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2의 K-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는 K, 로그 2의 K-A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정보 중에 AB의 길이가 8이다 라는 정보를 알려줬고 BC의 길이가 2루트 2다 라는 정보를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이 BC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사실에서부터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C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요때 요 삼각형이 뭔 삼각형이 된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1대1 대 루트 2 성립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므로 여기가 2루트 2면 요 길이는 정확히 2가 되는 거야. 그지? 2. 그리고 그 밑에 여기도 2가 돼요. 그죠? 그러면 A부터 B까지 전체 길이가 8이었는데 밑에가 2니까 요 위에는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예요. 6.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A라는 점의 좌표를 K, 2의 K-1제곱 플러스 1이라고 잡았죠. 그럼 C라는 점의 좌표는 자, A랑 비교해가지고 A보다 X좌표는 이만큼 작아진 거지. 그지? 요 A랑 비교해봤을 때 X좌표 이만큼 작아졌으니까 X좌표는 K-2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6만큼 작아졌잖아. 그죠? A에 비해서 6만큼 Y좌표가 작아졌으니까 Y좌표는 2의 K-1제곱하고 여기서 6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시점의 좌표인데 근데 이 시점도 이 지수함수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시점의 좌표를 이 식에다가 뭐 할 수 있겠다? 대입할 수 있겠다. 그치? 시점의 좌표를 이 지수함수에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2의 K-1제곱 마이너스 5는 2의 K-3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2의 K-1제곱 마이너스 2의 K-3제곱은 6이 되고요. 이런 거 이제 묶어줘야지. K-3제곱으로 묶어주면 이 두 개에다가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3이거든. 그럼 얘가 2가 돼야지. 그쵸? 그러려면 K는 4여야 되겠네. 이렇게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K 값이 4라는 것을 찾았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나머지 것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K가 4면 이 B점의 좌표가 이제 뭐가 돼요? 일단 여기부터 쓸까? A의 좌표는 K가 4니까 4,2의 3제곱 플러스 1, 4,9가 되겠죠. 4,9. 그러면 4,9에서 아래로 8칸 내려온 게 B잖아. 그죠? 그러면 B의 좌표는 뭐가 돼? 4,1이란 얘기죠. 그죠? 4,1. 그러면 이게 4,1이란 얘기는 자, 여기 지금 로그 2의 K-A 얘가 지금 1이란 얘기잖아. 근데 K 값이 4인 건 알고 있어. K 값이 4인 건 알고 있는데 얘가 1이 되려면 K-A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2가 되겠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K는 4고 A는 2다. A는 2. 그러면 이제 좌표들이 쭉쭉 나올 텐데 D점은 이 로그 2의 x-2라는 요 로그 함수의 x절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y좌표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요 괄호 안에 부분이 1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3이죠 3. 그럼 D점의 좌표는 3,0이 되겠네. 3,0. 그리고 C점의 좌표는 아까 전에 찾은 거를 활용하면은 2,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봐봐. 지금 상태가 우리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색칠한 부분 중에서 이거의 넓이는 처음부터 알았거든요. 이만큼의 넓이는 처음부터 알았던 거고 이제 우리는 추가로 요 녀석의 넓이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의 넓이만 찾으면 되는 거야. 빨간 거. 맞지? 근데 이 빨간 삼각형을 잘 보세요. 빨간 삼각형을 잘 뜯어보면 지금 BC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거 알고 있죠? 근데 DB 지금 우리 D의 좌표도 알고 B의 좌표도 알거든? 이 DB의 좌표를 잘 보면 3,0과 4,1이에요. 이 기울기 얼마야 이거? 1이에요. 기울기 1.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직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빨간 삼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 빨간 삼각형이 지금 여기 길이가 루트 2고 여기가 2루트 2니까 자, 이 빨간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2인가? 그죠? 자, 그 다음에 파란 삼각형은 밑변이 8이고 높이가 2니까 넓이는 8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2랑 8이랑 더해서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에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6번으로 아니 6페이지에 1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페이지에 15번. 얘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의외로 좀 쉬웠습니다. 자, 6페이지에 15번. 우선 사각형의 성질을 좀 살펴보면 AB가 AB가 2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라 그랬고 그 다음에 B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라 그랬네. 그리고 A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이라 그랬고 여기가 3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빈칸을 하나씩 생각해보면 ABD와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ABD와 BCD 그러면 CD를 찾고 싶으니까 내가 CD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봐봐 이 위에 있는 삼각형 있잖아 삼각형 ABD에서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요 BD의 제곱이 2제곱 더하기 3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죠? 그냥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그냥 쓴 겁니다. 이제 조금 정리하면은 13 빼기 자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요거랑 2랑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럼 뭐야 빼기 6이잖아. 7인가요 그러면? BD 제곱이 7이에요. 그러면 BD의 길이가 루트 7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BD의 길이가 루트 7이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삼각형 BCD에서도 여기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잖아. 근데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우리가 각도는 하나 알아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이 BCD라는 삼각형에서 어떤 각도를 알까요? 요거 알죠, 요거.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게 중요한 거야, 그지? 이 빨간 각이랑 3분의 파이랑 마주보고 있잖아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무조건 180도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이 빨간 각은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3분의 2파이. 네, 그래서 이 BCD라는 삼각형에서 똑같이 루트 7제곱은 이렇게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2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되겠다. 승혁아,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야? 코사인 3분의 2파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60도잖아. 그지? 코사인 변형시키란 얘기지. 파이를 기준으로 변형시키면 코사인 그대로 코사인이죠. 대신에 이거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의 코사인 부호는? 그치? 그럼 요렇게 돼야지.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가 얼만데? 코사인 60이 얼마야? 코사인 60. 야, 이제 아무리 까먹어도 얘 코사인 60도로 까먹으면 어떡하냐. 여기가 60도 1대 루트 3대 2. 그지? 그럼 코사인 60도 뭐야? 그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얘 지워지고 요 플러스로 바뀌고 요렇게 지우면 되죠. 그쵸? 그래서 남은 게 뭐냐면 4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이쪽이 지금 7이 있는 상태죠. 그러므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돼가지고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 x는 1 또는 마3인데 지금 상황에 맞는 건 1이겠죠. 그쵸? 요 길이가 1이에요. 그래서 CD의 길이 1 찾았어. 그럼 이제 요 삼각형 EAB와 EBC에서 EAB와 ECD에서 닮음이네. 그치? 지금 전체 삼각형과 ECD라는 삼각형이 닮음이야. 닮음인 걸 이용해서 ED의 길이를 표현해 보래요. 그러면 ED의 길이 여기를 Y라고 한번 잡아볼게. 여기를 Y라고 잡으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3이고 1대 2니까. 자, 지금 이 겉에 큰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 EAB하고 닮음, 삼각형 ECD가 닮음인데 얘네들의 닮음 비가 민주야 얼마야? 요 삼각형에서 지금 제일 눈에 띄는 변이 요 변. 그죠? 그게 요 삼각형이 누구랑 대응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그럼? 2대 1이죠? 그러면 닮은 비가 2대 1이면 지금 여기 Y라는 변이 있잖아요. 이 Y라는 변이 큰 삼각형에 누구하고 대응하냐면 B2하고 대응하잖아. 그치? 근데 닮은 비가 2대 1이니까 여기 2Y일 거 아니야. 2Y. 그럼 여기가 2Y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2Y에서 2를 뺀 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마지막으로 작은 삼각형의 요변, 작은 삼각형의 요변이 큰 삼각형의 요변하고 대응하잖아. 그러므로 2y-2에다가 2배 해준 게 요 전체 길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치? 그죠? 거기도 1대2가 성립할 거니까. 그래서 2y-2에다가 2를 곱한 게 y 플러스 3과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4y-4는 y 플러스 3이니까 3y가 7인가? 그럼 y는 3분의 7이 되겠네. 그죠? y가 3분의 7, 그럼 여기가 3분의 7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사인 세타를 찾으라 그랬어. 사인 세타. 지금 우리가 아까 저기 3분의 2파이 요걸 알고 있으니까 그 옆에 붙어있는 요 각은 그러면 3분의 파이죠.
그죠? 요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7이라는 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세타라는 각하고 1이라는 변하고 마주보고 있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사인 세타 분의, 자, 얘랑 마주보는 변 1이잖아. 이것이 뭐랑 같냐면 코사인 3분의 파이 분의 얘랑 마주보는 변 3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치? 요렇게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그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3분의 7이면은 3분의 14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1이 3분의 14 코사인 60 맞나? 아, 코사인이 아니지, 사인이지, 그지? 우리 사인 법칙 쓰는 중인데 sorry. 그럼 여기가 사인이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분의 7이네.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가 되니? 3루트 3분의 14가 되겠죠. 3루트 3분의 14. 그게 사인 세타 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는 뒤집으면 되겠네. 사인 세타는 14분의 3루트 3 이렇게 되겠네. 14분의 3루트 3.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 1이었고 나에 들어갈 거는 3분의 7이었고요. 마지막 다에 들어갈 게 14분의 3루트 3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랑 나랑 더해가지고 곱하라 그랬죠? 가랑 나랑 더하면 3분의 10. 3분의 10 곱하기 14분의 3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을 시키면은 요거 없어지고요. 요거 5 되고 요거 7 되니까 7분의 5루트 3 4번이 되겠다. 그치? 이 문제가 12, 13, 14, 15 중에 제일 쉬웠어요. 그나마 제일 쉬웠고, 자, 그러면은 뒤쪽에 주관식 중에 20번 문제 하나 풀고 그리고 확통으로 넘어갈게요. 자, 7페이지에 20번 문제. 자, 7페이지에 20번 문제는 자, 7페이지 20번 문제는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시험 볼 때 풀 수 있는 문제들 딱딱딱 풀고 나서 이제 못 푸는 문제가 남아있고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내가 붙잡고 풀어볼 거냐. 수열 문제는 그래도 전체적인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돼도 뭔가 노가다의 여지가 있잖아. 해볼 수 있잖아. 그지? 요런 거나 아니면 확통 문제 같은 거는 붙잡아 볼만 하다고요. 그죠? 막 무슨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그래도 이런 문제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답을 얻을 확률이 좀 크다.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자. 자, 지금 A1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해줬으니까 한번 따라가 봅시다. A1의 값을 그냥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A1을 K라고 잡으면 그럼 A2는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할 거냐, 아니면 K에서 이 2를 뺄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걸 고르냐의 기준은 이제 뒤에 요거를 보고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두 번째 항을 찾을 거라면 첫 번째 항의 값인 요 K가 여기에 요 범위에 해당되느냐 요 범위에 해당되느냐를 보고 결정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A1을 K라고 잡았기 때문에 K의 값은 1부터 2 사이일 거고, 그러면 이제 0보다는 큰 범위잖아. 그죠? 요 범위니까 A2를 찾을 때는 아래 케이스가 돼가지고 2를 빼는 행동을 하란 얘기네. 그럼 요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이제 요렇게 되면 그때 그 A2는 어떤 범위를 갖게 되냐면요, K의 범위에서 2를 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이라는 범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구해놔야지 또 이걸 바탕으로 이제 A3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자, A3는 A2의 범위가 음수 영역에 있었으니까 첫 번째 거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범위도 계속 같이 가야 돼. 범위 얘한테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자, 범위가 2 부등호 뒤집히고 A3 부등호 뒤집히고 빵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또 얘는 양수 범위로 놨으니까 양수 범위면 아래 케이스가 돼가지고 A4를 구할 때는 2를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되겠네. 2를 빼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A4의 범위는 2를 빼줬으니까 여기가 0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될 거야. 그럼 또 음수 범위로 또 넘어왔어. 음수 범위로 넘어왔으니까 자,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4K에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자, 범위가 또 부등호가 바뀌고요.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0, A5,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로 가면 여섯 번째는 양수 범위로 넘어왔으니까 아래 케이스가 돼가지고 또 2를 빼줘요. 그러면 4K 마이너스 6이 되고요. 2를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A6 하고 2까지. 여기까지는 순조로웠는데 여기서 약간 이거 뭐지? 이런 상황이 왔어. 그치? 왜냐면 이 범위 안에는 양수인 순간과 음수인 순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황을 나눠서 마지막 이제 A7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 한 번은 상황을 나눠가지고 판단해 봐야 되겠다. 자, 첫 번째 상황은 이 A6이 곧 지금 4K-6이잖아. 그 4K-6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0 사이에 있는 경우, 요 경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자, 두 번째는 자, 이 4K-6이 0 이상 2 미만 여기에 있는 경우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해보면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 자, 그럼 요 경우는 지금 음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 항인 A7을 찾을 때 자, 위의 경우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될 거예요, 얘한테. 그럼 마이너스 8K 플러스 12가 되는데 이것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 제시한 조건과 다 들어맞는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K를 찾아봐.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13이니까요. K가 8분의 13이거든요. 자, 이 8분의 13이라는 녀석이 여기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다시 들어가면 자, K 자리에 8분의 13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에 8분의 13 들어가면은 2분의 13 빼기 6이죠. 그죠? 요거를 다시 여기다 넣어서 지금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맞나? 근데 집어넣어보면 2분의 13 빼기 6이니까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2분의 1이면 이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설정한 범위에 맞지 않아, K 값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가지고 자, 요 경우는 이제 A6이 양수의 범위로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가 돼서 A7이 어떻게 구해지냐면 2를 빼겠죠. 그럼 요렇게 될 건데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러면 4K가 7이니까 K는 4분의 7이겠죠. 그럼 역시 또 K가 4분의 7이라는 것을 여기다 한번 넣어서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러면은 4 곱하면 7 빼기 6이니까 1 되잖아. 범위 안에 들어오죠. 요게 맞는 거지, 그치? 요게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K 값을 4분의 7로 찾아주는 것이 맞겠고, 그럼 K가 곧 A1이었으니까 40에다가 4분의 7 곱한 게 답이다. 몇이에요? 70이 되겠지, 70. 70. 자, 그래서 공통 영역은 이렇게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통 영역 중에 더 어려운 거는 오늘자 S반 수업에서 확통 S반 수업에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 풀이는 그 수업을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우리는 확통으로 가가지고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 이거 맞췄니 얘들아? 맞췄어 이거? 기억이 안 나? 자, 27, 28, 29, 30 전부 다 쉽진 않았는데
또 그렇다고 막 이거 너무 어렵다 뭐 이 정도까지는 또 아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확통 문제가 좀 좋은 문제들이 많았어. 좋은 편이었어. 너무 막 과도하게 뭐 노가다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쉽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띵 생각하면은 풀 수 있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좀 만만치 않은. 자,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게 맞겠죠. 여기에 들어갈 책의 권수를 A권, 여기 B권, 여기 C권.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8이 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 조건이 좀 달린 거죠.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는 애들 중에서 이 문제에서 얘기한 조건에 어긋나는 애들을 제외시켜 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놓으면 이게 지금 비어있는 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그냥 중복조합으로 적용해가지고 3H8이 되겠죠. 3H8이면은 10C2니까 45. 자, 45가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외를 시킬 건데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뭐 예를 들면 8빵빵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안 돼요? 이 칸에는 최대 몇 건까지밖에 못 넣어요? 5건까지밖에 못 넣어요. 요 칸에도 5건까지밖에 못 넣어요. 그쵸? 그렇게. 그러니까 8빵빵 하면 불가능한 거지. 7일빵도 불가능하고요. 6이빵도 불가능합니다. A라는 값이 6 이상이 되면 다 제외시켜줘야 돼. 그치?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써봐도 돼요. 뭐 8빵빵 안 되고 8빵도 안 되죠. 여기도 6 이상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써봐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불가능한 경우, 지금 이 문제의 조건에 어긋나는 경우 중에 첫 번째 경우 A가 6 이상이면 다 어긋나는 거죠. A가 6 이상이면 다 어긋나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이 책 중에서 6권을 여기다 넣어버려. 그럼 2권이 남죠. 그죠? 그럼 이 남은 2권을 어디다 집어넣든 무조건 다 안 되는 거지. 여기 일단 이 A라는 칸에 6권을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조건에 어긋난 거니까. 맞죠? 그래서 A에다가 6권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2권을 A, B, C의 마음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쵸? 2권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3H2가 되겠죠? 3H는 얼만데? 4C2니까 6가지죠. 그쵸? 이 6가지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그러니까 A가 6 이상인 경우를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외시켜야 되는 경우가 A가 6 이상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B가 6 이상인 경우도 제외시켜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똑같은 걸 한 번 더 해. 자, 3H2를 한 번 더 해. 그럼 또 이것도 6가지 나오는데 이건 그럼 뭘 구한 거냐면 B가 6 이상인 경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6개, 6개에서 12개를 빼면 답인데 요 생각은 한번 해봐야 돼. 혹시 여기서 구한 6가지랑 이 밑에서 구한 6가지 중에 중복되는 건 없을까? 중복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쵸? 이 첫 번째 경우는 이 칸에다가 책을 6권을 넣은 거고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칸에다가 책을 6권 넣은 거잖아. 근데 여기도 6권 들어가면서 여기도 6권 들어가는 상황은 벌어질 수 없잖아. 책의 권수가. 그치? 그러므로 이 6개와 6개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12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3번이 될 거고요. 계산으로 풀자면 이렇게 풀고 나는 계산보다는 그냥 하나씩 찾아보는 게 빠를 것 같아. 찾아보셔도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 8, 빵 안 되잖아. 0, 8, 빵 얘도 안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7, 1, 빵 안 되죠. 1, 7, 빵 이것도 안 되죠. 그죠? 7, 0, 1 이것도 안 되고요. 0, 7, 1 이것도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6, 2, 빵 안 되고 2, 6, 빵 안 되고
그 다음에 6, 1 아니지 6, 0, 2 안되고 6, 2 아니지 0, 6, 2도 안되고 이렇게 안되는 거 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 6, 1, 1도 안되고 6, 1, 6, 1도 안되고 다 찾았다. 이렇게 12가지 찾아서 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자기한테 좀 더 편한 방식으로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8번. 자, 28번 볼게. 28번은 3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사탕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서 나눠준다. 자,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다 그랬고요. B가 받는 사탕의 개수가 2 이하이다. 자, 우리 요거를 좀 기준 삼아가지고 계산 좀 해보려고 그래. 자, 첫 번째 경우 B가 0일 때, 그러니까 B가 사탕을 하나도 못 받았을 때를 말하죠. 두 번째, B가 1일 때. 세 번째, B가 2일 때.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면 되겠지. 자, B가 0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해, 계산 간단해. B가 0이면 B한테 사탕 하나도 안 준 거니까 나머지 A와 C에게 사탕 5개를 나눠주면 되죠. 사탕 5개를 나눠주면 돼.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사탕이야. 그럼 이 상황은 뭘로 계산할 수 있지? 서로 다른 사탕 5개를 2명에게 나눠주는 거야. 뭐예요 이거? 중복 순열이지. 서로 같은 사탕이었으면 중복 조합이야. 근데 서로 다른 사탕이기 때문에 중복 순열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탕이 서로 다 다르니까 1번 사탕을 들고 넣어줄까 둘 중에 하나 고르고, 2번 사탕을 들고 넣어줄까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응? 그래서 중복 순열이니까 2의 5제곱인데 단 A는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중에서 C한테 다 준 경우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되죠? 그럼 이거 31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B한테 사탕을 하나 줘야 되잖아. 이것도 그러면 서로 다른 5가지 사탕 중이니까 한 개 골라줘야 되는 거죠. 5개 사탕 중에 하나 선택. 그게 일단 5가지가 있어. B한테 줄 사탕을 고른 거예요. 그럼 민주야, 남은 사탕이 몇 개야? 4개지. 그럼 또 4개의 사탕을 A랑 C라는 친구한테 또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또 2의 4제곱으로 계산이 될 텐데, 역시 A가 또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5 곱하기 15가 돼가지고 이거 7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B가 2일 때는 B한테 줄 사탕부터 5개 중에 2개 먼저 선택해놔. 요거는 이제 B한테 가는 거고, 남은 3개의 사탕을 가지고 A랑 C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2의 3제곱에서 또 하나 빼줘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70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70.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하면 답이겠다. 얼마니? 4번 176.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고 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 자, 그 다음에 12쪽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두 문제, 29번과 30번. 자, 29번, 30번을 보겠습니다. 껌 어디 있어요? 껌이요? 껌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슉. 껌 있니? 2개. 자, 해볼게요. 29번부터 보면은 1, 2, 3, 4, 5에서 마1, 0, 1, 2, 3으로 가는 함수를 만드는데 요 조건이 있네요. 요거 무슨 조건이니 얘들아? 그지? 요것만 있으면 이제 중복조합으로 푸는 거지. 그래서 이 조건이 딱 있다라는 것은 순서는 자동으로 배열되겠구나. 요 생각을 딱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순열이 아닌 조합으로 푸는 이유가 그거잖아.
어떤 애들이 화살표를 맞을 건지만 내가 정해주면은 누가 걔한테 화살표를 쏠 거냐는 자동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이 조건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배열해 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뭐만 해주면 돼? 화살표를 맞을 애들을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핵심이야. 그럼 봐봐. 내가 1, 2, 3, 4, 5에서 마 1, 0, 1, 2, 3으로 함수를 하나 이제 날릴 건데, 자, 요거를 만족하는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만족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FA하고 FB가 같은 거죠. 근데 이 FA나 FB들은 이쪽에 있는 숫자들이잖아, 지금. 화살표를 맞은 애들이니까. 이쪽에 있는 숫자들인데, 이쪽에 있는 숫자 중에서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는 숫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치,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FA하고 FB가 마이너스 1하고 1이 되는 경우. 그지? 요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FA랑 마이너스 FB가 같은데 이렇게 지금 부호가 다른 게 아니라 아예 그냥 FA와 FB가 둘 다 얼마가 돼버리는 경우? 0이 돼버리는 경우. 그죠? 빵 더하기 빵도 빵이니까. 그래서 일단 크게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을 생각해봐요. 이 첫 번째 상황을 만족시키는 함수들을 우리가 집합 A라고 부르고, 두 번째 상황을 만족시키는 함수들을 집합 B라고 부를게요. 그럼 우리가 집합 A를 만든다는 건 오로지, 자, 이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얘하고 얘가 화살표를 한 번 이상 맞기만 하면 돼. 그죠? 두 번 맞아도 상관없어. 세 번 맞아도 상관없어. 치역에 마이너스 1과 1이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죠? 이해되니? 치역에 마이너스 1과 1이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은 요것을 만족시키는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는 지금 이쪽 편에서 화살표를 맞을 친구를 5개를 고를 건데, 그 5개가 중복돼도 괜찮죠? 그죠? 뭐 마이너스 1을 3번, 4번 이렇게 골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개를 고를 건데,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고를 건데, 그 중에 마이너스 1과 1은 이미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몇 개만 더 고르면 돼? 3개만 더 고르면 돼, 3개만. 근데 그 3개를 고르는 데 있어서 이 5개 중에서 자유롭게 3개를 고르면 된다는 거야. 그죠? 뭐 얘를 한 번 더 고르고, 얘 고르고, 얘 골랐다. 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5개를 고르면 봐봐. 마이너스 1은 지금 동그라미가 2번 쳐졌지? 그럼 마이너스 1은 화살표를 몇 번 맞은 거예요? 2번 맞은 거지. 그럼 그 2번을 화살표를 쏴주는 애는 누구야? 제일 작은 애 둘인 거야. 그지? 그 다음 건 얘가 쏴야 되고, 그 다음 거 얘가 쏴야 되고, 그 다음 거 얘가 쏘면 끝나는 거죠. 이 순서는 자동 배열될 거기 때문에 나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해준 건 뭐밖에 없냐면 5개의 공역 중에 자유롭게 3개를 고른 것밖에 없는 거야. 그죠? 자유롭게 3개를 고른 것.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5H3. 그쵸? 5H3 요거예요. 이게 A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자, B도 보세요. 1, 2, 3, 4, 5에서 마 1, 0, 1, 2, 3으로 함수를 날리는데, 자, B는 어때야 되냐면 0이 2번 나와야 돼요. 그죠? 0이 2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0이라는 애가 한 번, 2번. 그지? 0이 무조건 일단 화살표를 2번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3개 화살표를 맞을 애들을 3개를 더 고르면 되는 거야. 역시 중복을 허락해서. 그럼 이것도 뭐니? 이것도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 그냥 조합으로 뽑는 거예요. 그쵸?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럼 0이 한 번 더 선택되고, 그 다음에 2가 2번 선택되고, 자, 이렇게 골라졌다고 한번 가정해봐. 그러면
자, 그럼 무슨 말이야? 0한테 화살표를 3개를 줘야 되는데 그 3개는 누구일 수밖에 없다. 1, 2, 3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가 화살표 2개 맞아야 되니까 4 한 번, 5 한 번 이렇게 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도 이제 요만큼인데, 자, 그런데 그럼 이 문제의 답이 그냥 OH3 더하기 OH3일까? 뭘 생각해야 돼? 겹치는 거. 교집합 생각해야죠. 교집합. 그지? 교집합이 생길 수 있죠, 지금. 교집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집합 어떤 경우겠어? 1, 2, 3, 4, 5에서 마일 0, 1, 2, 3으로 가는데, 자, 화살표를 맞은 애들 중에 마이너스 1도 있고 플러스 1도 있고 0도 화살표를 2번 맞은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게 이제 교집합인 거고요. 이 교집합에서는 지금 이미 화살표를 맞을 애들이 4개가 선택이 돼 있지. 그럼 몇 개만 더 고르면 돼? 마지막 하나만 더 고르면 되죠. 그죠? 그 하나를 고르는 것은 이 마일 0, 1, 2, 3이라는 공역의 원소 중에 그냥 자유롭게 하나 고르는 거잖아. 그쵸? 뭐 골랐던 애 또 골라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중에 그냥 하나를 추가로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때의 경우의 수는 그냥 몇 가지다? 5가지가 되는 거야. 5가지.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OH3 더하기 OH3 한 다음에 거기서 중복되는 거 5가지만 빼주면 되겠다. 답 뭐예요? 65. 그쵸? 65 이렇게 풀리는 거고, 자, 그 다음 30번 볼게요. 자, 30번은 아마도 많은 애들이 문제 있다가 에이 포기했을 거야. 근데 이게 문제를 정확히 읽어가지고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까지가 조금 어려웠고, 이해가 되고 나면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 지금 8개의 원판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4개를 선택을 하는데 일단 이 4개를 택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몇 쌍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2쌍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4개의 원판을 선택했는데 A 2개, B 2개 이렇게 선택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튼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다면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끼리는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래 놓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요렇게 4개의 원판을 배열을 한다면 이 중에 얘네 둘 사이에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죠? 얘네 둘 사이에도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면 4개를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2개의 순서 정해져 있고 2개의 순서 정해져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된다고요. 맞니? 자, 요 경우는 지금 뭐만 얘기한 거냐면 원판 4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 문자가 같은 원판이 2쌍 선택된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만 있겠어? 아니죠. 자, 문자가 같은 원판이 한 쌍만 있을 수도 있죠. 한 쌍.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선택이 됐다. 이렇게 선택이 됐다. 이렇게 선택됐다. 그러면 이때는 4개를 배열하는 거긴 한데 그 중에 미리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2개. 그럼 나머지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 A하고 아무 상관없이 마음대로 배열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거 중요해. 이렇게 뽑았다고 해봐.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뽑으면 D라는 원판이 뽑힌 거잖아. 그럼 이 D라는 원판을 맨 밑바닥에 깔아야 되니? D라는 원판이 제일 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연두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이 나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이 나는 언제냐면 선택된 4개의 원판 중에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으면이라고 했잖아. 없으면.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이 상황도 그냥 가에 해당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선택이 되더라도 우리는 4개를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D하고 D 사이에만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2팩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하냐면 3가지 케이스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은 문자가 2쌍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같은 문자가 1쌍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같은 문자가 없는 경우. 자, 이랬을 때 이미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는 다 얘기한 거예요. 자, 같은 문자가 2쌍이라 그랬으니까 먼저 A, B, C, D라는 4개의 문자 중에 2종류의 문자를 택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 자, 여기서 내가 4종류의 문자 중에 2종류를 택했어. 내가 만약에 B라는 문자랑 D라는 문자를 택했어. 그러면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4개의 원판이 골라진 거죠. 그럼 이제 나는 이제 그 골라진 원판들을 배열을 할 건데 4개를 배열할 건데 같은 문자끼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4개를 배열할 건데 둘둘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요런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몇 곱하기 몇인가? 6 곱하기 6인가? 그럼 36이네요. 그죠? 그치? 그래서 여기 앞에 요거 4C2가 이게 문자를 선택하는 경우고요. 문자를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배열을 한 거죠. 그 뽑힌 원판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된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같은 문자가 한 쌍만 들어가요. 한 쌍. 그럼 일단 A, B, C, D라는 4개의 문자 중에 일단 하나를 골라야죠. 한 쌍이 같이 들어가요. 한 쌍이 같이 들어갈 문자를 선택합니다. 거기 4가지예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첫 번째 선택에서 A를 골랐다면 하얀색 A와 까만색 A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는 원판을 2개를 더 골라야 되죠. 그쵸? 근데 그 2개를 있잖아. 이 6개 중에서 고르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그냥 6C2라고 하면 될까? 안 돼. 왜 안 되지? 6C2라고 하면? 그쵸. 같은 문자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래서 먼저 B, C, D라는 3개의 문자 중에 2개를 선택합니다. B, C, D라는 3개의 문자 중에 2개를 선택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B하고 C를 골랐다고 한다면 이제 그럼 B 2개 중에 어떤 거? 그치? 하얀 B, 까만 B 중에 어떤 거 골라주고 또 하얀 C, 까만 C 중에 어떤 거 이렇게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의 제곱이 추가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면 좀 그렇다. 원판을 선택하는 게 여기까지예요. 원판 선택.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요 하얀 B가 선택이 되고 그다음에 뭐 까만 C가 선택이 됐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 4개의 원판을 배열을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 4개의 원판을 배열할 때 이번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얘네 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므로 이제 배열하는 방법이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배열을 하는 방법이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뭐죠? 4, 3, 12에 48 곱하기 이거 12 아닌가? 48 곱하기 12 하면은 576인가? 맞죠? 576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 같은 문자가 없어.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같은 문자가 없다는 건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가 되죠. 그럼 무조건 거기엔 누가 포함되어 있어? D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문자가 한 번씩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3번이 정확하게
나 조건하고 연결되는 상황인 거예요. 3번만. 그래서 3번의 경우에는 A, B, C, D를 배열을 하는데 D가 적힌 원판이 맨 아래 놓이기만 하면 돼. 맞죠? 근데 이제 A, B, C, D가 하나씩 있다는 건 정해져 있지만 A가 하얀 거냐 까만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해야죠. 그래서 각각의 문자마다 자 하얀 거 고를래 까만 거 고를래 요게 2의 4제곱만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주면은 원판 선택은 끝난 거죠. 그지? 원판 선택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거 아니야? 여기서 나는 A는 요거, B는 요거, C는 요거, D는 요거 뭐 이런 식으로 원판이 골라졌을 거 아니야? 그럼 원판이 골라졌을 때 분명히 D라는 원판이 있을 거고 걔는 맨 밑바닥에 깔려야 되죠.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나머지 A, B, C라는 세 개의 원판만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배열하는 게 몇 가지야? 3팩이 되는 거야. 3팩. 그죠? 3팩이 배열하는 경우다. 그래서 얘가 몇 가지예요? 96가지.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36과 576과 96을 다 더한 것을 답으로 쓰면 되겠다. 몇일까? 708가지인가? 708가지? 이렇게 되겠는 거지. 듣고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언뜻 읽으면 그러니까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게 막 나조건과 가조건이 얽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럼 되게 복잡한 상황 같은데 아 이게 분리된 조건이구나. 요게 해당되는 경우랑 요거 해당되는 경우가 분리되어 있구나. 이걸 파악하시면 잘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시험지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자이에서 있잖아. 딱 한 문제만 딱 풀고 한 문제만 풀고 가자. 한 문제. 52분인데. 그니까 우리에게 무려 8분이 남았잖아. 네? 한 문. 네, 자이 61쪽에 여기 뭐 요 근방에 있는 문제들이 다 이렇게 빈칸 채우기 하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황 설정은 조금 복잡하지만 이제 설명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막 100% 이해가 되진 않더라도 빈칸만 채울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9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2a 더하기 2b 더하기 c 더하기 d는 2n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을 뭐 an이라고 하자 그랬는데 의미 아닌 정수 a, b, c, d가 2a 더하기 2b 더하기 c 더하기 d는 2n을 만족시킨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n인데 봐 2a 짝수죠. 2b 짝수죠. 그 다음에 저 반대편에 2n도 짝수죠. 그러면 이 c하고 d하고 더한 거 있잖아. 이것도 뭐가 돼야 되겠어? 짝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c 플러스 d가 2k이어야 한다. 짝수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럼 c 플러스 d가 짝수인 경우는 의미 아닌 정수 k1, k2에 대해서 c가 2k1, d가 2k2인 경우. 어렵게 말했는데 지금 c 플러스 d가 짝수잖아.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짝수의 개념은 0까지 포함을 하는 개념이에요. 네. 지금 0 이상의 정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랑 더해가지고 짝수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거나 그죠? C도 홀수, D도 홀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괄호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짝짝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짝짝인 경우.
자, 그래서 짝수라서 C도 짝수, D도 짝수라서 C를 EK1, D를 EK2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맨 처음에 있던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C 대신에 EK1, D 대신에 EK2 여기 2N이죠. 전부 짝수잖아, 그죠? 2로 한 번씩 어떻게 할까? 나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K1 더하기 K2가 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 B, K1, K2는 전부 조건이 0 이상의 정수예요. 그럼 뭘로 생각할 수 있어? 중복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지. 중복조합 뭐가 돼? 4HN이 되겠지, 그치? 4HN. 요게 바로 어디 빈칸에 들어갈 거야? 가에 들어갈 게 지금 4HN이에요. 그지? 자, 두 번째는 이제 C와 D가 홀홀인 경우죠. 홀홀인 경우. 홀홀인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요 처음에 있던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2A랑 2B는 똑같은데 이제 C랑 D 자리에 홀수의 모양이 들어가니까 홀수의 모양이 뭐니? 2K1 더하기 1 플러스 2K2 더하기 1 요게 2N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1, 1 우변으로 넘겨요. 우변으로 넘기면 우변이 2 괄호 n-1이 되겠죠. 그럼 2로 나눌 수 있잖아, 그죠? 2로 싹 나눠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K1 더하기 K2까지는 똑같은데 이쪽 편이 이제 n-1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아까 식이랑 비교해보면 요것만 지금 하나 줄어든 거잖아. 요것도 역시 중복조합이 적용되는 상황이고 4H n-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게 4H n-1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까지 이제 무난하게 잘 됐는데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AN이 이거래요. 가랑 나를 더한 거니까 4HN 더하기 4HN-1인데 우리는 지금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게 AN에다가 시그마 1부터 8까지를 씌우는 거잖아. 그래서 AN에다가 시그마 씌우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든. 그럼 AN에다가 시그마를 씌우면은 요게 이렇게 시그마가 씌워지는 거니까 요게 이렇게 시그마가 씌워지고 여기도 이렇게 시그마 씌우면 되죠. 여기 더하기니까 시그마 이렇게 따로따로 씌울 수 있잖아. 그럼 그때 자연수 m에 대해서 요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나라 그랬거든요. 나가 뭐냐면 4HN-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줄에서 지금 뭐만 얘기해 주는 거냐면 요 부분은 뭐만 얘기해 주는 거냐면 여기만 얘기해 준 거 요거만. 요게 지금 뭐랑 같대요? 요게 n 플러스 3c 4구 같대요. 요것만 얘기해주고 앞에 건 얘기를 안 해줬어. 앞에 거는 그럼 직접 찾아봐라 이거죠. 그죠? 앞에 거 직접 찾아봐라. 자, 그럼 앞에 걸 한번 찾아볼까?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일단 그대로 시그마의 성질 그대로 써볼게요. 정확하게 쓰자면 이게 시그마 n은 1부터 m까지 4hn 요런 상황이니까 4h1 더하기 4h2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4hm 여기까지 간 거죠. 근데 이 중복 조합을 우리가 전부 다 뭘로 바꿀 수 있지? 조합으로 바꿀 수 있잖아. 조합으로 바꿔보면 얘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경우는 4c1인가? 그죠? 두 번째 경우는 5c2인가요? 그죠? 그럼 아마도 그 다음 거는 6c3 이렇게 가겠지? 땡땡땡땡 가가지고 자 마지막에 요거는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1 뺀 거니까 m 플러스 3c m인데 그것은 m 플러스 3c 그냥 m이라고 써야겠다. 자, 이렇게 쓸게요. 왜냐면 이걸 m이라고 써줘야 우리가 이거 전체를 뭐랑 연결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오다가 여기 꺾는 거 뭐야? 하키스틱 패턴이잖아 이거. 근데 이제 하키스틱 패턴이 거의 맞는데
하키스틱 패턴의 특징은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수가 무조건 1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얼마부터 시작해? 4시 1이니까 4부터 시작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이게 정확한 하키스틱 패턴이 되려면 앞에 이 규칙도 그대로 봐봐요. 3시 0이 하나 추가가 돼 있으면 정확한 하키스틱 패턴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추가가 돼 있다면은 이거 전체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 쭉 갔으니까 얘보다 하나 커지면 n 플러스 4c, 그리고 지금 보면 뒤에 있는 숫자들이 하나씩 계속 증가했죠. 이렇게 하나씩 계속 증가했을 때는 마지막엔 어때야 돼?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건데, 그치? 그럼 얘는 다시 쓰면은 n 플러스 4c 4하고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우리 맘대로 추가해 준 거였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그마는 뭐랑 같냐면 n 플러스 4c 4에서 빼기 1 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럼 됐다. 시그마 an이 요 두 개의 합이었는데, 그지? 첫 번째 거 방금 구했고 두 번째 거는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그치? 자, 그럼 시그마 an 얘는 뭐냐면 n 플러스 4c 4 빼기 1 더하기 n 플러스 3c 4, 이 친구네. 이 친구인데 우리는 이 an의 1부터 8까지의 합이 궁금하지. 그죠? 그럼 m자리에다 그냥 8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m자리에다 8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2c4 빼기 1 더하기 11c4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계산하면 이거 얼마냐면 824 나와요. 824. 그럼 요 824가 다 빈칸에 들어갈 거네. 824. 그러면 F6은 가에 들어갈 게 4HN이었는데 N자리 6 들어가는 거니까 4H6이면은 9C3이네. 9C3이면 얼마야? 84? 84? 맞나? 안 확실한데. 84 맞네. 네, 그 다음에 G5면은 나빈칸에 들어갈 게 요거였는데 N자리에다가 5 집어넣은 거니까 4H4죠. 네. 4H3 얼마야? 7C3? 네. 7C3이면 얼마? 35? 그러면 우리는 84랑 35랑 824랑 이렇게를 더하면 되겠네. 얼마인가요? 943. 네, 요게 되겠다. 그치? 요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2시인 거 알죠? 몰라요. 내일 2시. 내일 2시에 보강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월요일 아니죠, 화요일까지 숙제는 숙제는 84까지입니다. 84까지. 거짓말. 84까지. 진짜 거짓말. 아니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61까지만 하면은 그 뒤에 또 1등급 마스터랑 여기는 또 패스니까 쭉쭉쭉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문제가 많아서 그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